저긴데? 이게 어디가 내려가나요? 아, 바로 어디? 집인데? 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대립분포의 변화에서는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지구 자기장과 복각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사이드에 편각이라는 얘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 다음이 고지적을 이용한 대륙의 부분. 여기에 여러분들 뭐 한다?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그래서 고지자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륙의 이동을 뭐한다? 복원해서 결국에 뭐야? 대륙동대 증거라든가 혹은 판자의 초대력이 만들어졌다든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밑에는 판의 경계예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든? 통합학에서 배웠던 수렴형 경계, 발사된 경계, 그 다음에 보조된 경계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대 대립분포의 변화가 과거에 어땠을까를 추정하거나 미래의 것에 대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가 뭐예요? 고지적입니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을 띄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왜 지구가 자기장을 띈다 했니? 지구의 자기장을 띄는 이유는요. 지구가 자기장을 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요. 그리고 외핵이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여서 자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유도 전류입니다.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라고요? 자기장, 암페르 법칙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거대한 지구다. 그래서 안쪽에 내핵이 고체 상태고요. 바깥에 외핵이 액체 상태다 보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얘가 자전을 했을 때 이 안에서 나타난 무슨 방향? 전자 이동 방향은 위에서 보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얘가 누구의 이동이다? 전자 이동. 그렇다면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 반대니까 전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뭐야? 하나의 원형 전류가 되겠지. 그래서 네 손가락으로 원형 전류 감아주면 엄손가락이 뭐다? N극이죠. 그래서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이 뭐다? 하나의 낙대자석 형태의 지구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성질에 의하면 N에서 나와서 어디로? S로 향하는 그런 방향의 자기력선이 외부에서 나타나는데 전자가 왜 열려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아까 안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에 외액이 액체 상태니까 내핵과 멘틀과 외액의 회전 속도가 뭐야? 달라. 그럼 뭐가 생길까? 마찰 전기. 그럼 마찰 전기에서 뭐가 생겨? 전자. 그 전자가 뭐한다? 회전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구자기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침반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침반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제로는 자국이에요. 자석의 북극.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자남극이죠. 그래서 자성의 남극이란 말이에요. 자극과 자남극.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적도를 딱 잡으면 뭐가 되니까 얘가 자기적도겠죠. 자기의 적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자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자기장은 얘랑도 약간 삐딱하게 나타납니다. N국과 S국. 그래서 이 자전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북극을 뭐라고 한다? 진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석에서 나타나는 북극을 뭐라고 해? 자북이라고 얘기해요. 자석의 북극이다. 오케이?
그래서 진북하고 자북이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긴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자기적도와 자국곡 자난국을 얘기했을 때 여기다 나침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넣으면 나침반의 N극이 이 수평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자기적선에 뭐야? 접선상이 자기장에 달렸으니까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면 적도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서 있는 수평면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이 뭐다? 서로 수평입니다. 그래서 복각이라는 얘기는 나침반의 N극이 위아래로 여러분 휘어지는 각도를 얘기해요. 복각. 그래서 복각이라는 얘기는 복각이다. 복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수평면과 갖는 각도입니다. 누가? N극이 갖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각이라고 얘기한다. 뭐라 써요? 자기적도. 그래서 얘가 수평면, 이게 지금 뭐야? 지평면이에요.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지표면에 대해서 N극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영도라고 얘기합니다. 영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N극이 그 지표면하고 나란한 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꽂아. 아래쪽으로 꽂은 뭐다? 이렇게 갖는 각도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갖는 각도를 뭐라고 해요? 플러스 각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표면과 수평한 나란한 선에 대해서 N극이 위로 이렇게 쳐 올라오면 위를 바뀌면 뭐 한다? 이때 각 세타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다?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건 뭐다? 마이너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복각이요. 여기요. 자기 적도에서는 몇 도가 될까요? 0도일 거예요. 근데 좌북극에다가 만약에 나침반을 넣으면 나침반의 N극이 어떻게 될까요? 땅바닥으로 이렇게 쳐박지 않을까? 그러면 지면하고 갖는 각도가 몇 도가 돼버려요? 얘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쳐박으니까 좌북극의 뭐다? 복각은 플러스 90도일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좌남극에다가 나침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좌남극에 나침반을 넣으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디죠? 하늘을 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평면에서 90도인데 어디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는 몇 도? 마이너스 90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적도에 대해서 0도인데 좌북에서 몇 도? 플러스 90도. 좌남극에서 뭐? 마이너스 90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각이라고 얘기한다. 복각. 뭐하고? 수평면이라는 게 지표면과 누가 갖는 각도? 나침반의 N극이 갖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복각이라고 얘기를 하자. 복각.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 아까 진북하고 자북이 약간 차이가 난다면서요. 무시합시다. 지금 이 자북이 뭐다? 진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기적도와 적도가 어떻게 될까? 같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위도가 높아질수록 북방으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복각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지? 자, 적도에서 남구로 가면 갈수록 복각은 뭐한다? 위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적도에서 위도가 남방구든 북방구든 위도가 높아질수록 뭐야? 복각의 길은 뭐한다? 커진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보세요. 갑자기 시컴에서 놀랬지? 원래 놀래야 돼. 자, 그래서 지구자기장입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복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침반의 자칭이 무슨 거?
N극의 자칭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차북극은 북각이 얼마? 플러스 90. 자기적도는 0도, 자남극은 몇 도? 마이너스 90도다. 자, 그런데 편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편각은 뭐예요? 진북과 누굴 기준으로?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좌북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편각이라고 합니다. 편각.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인공위성에서 뭐 할 때? 위치를 보정할 때 이 편각하고 복각을 다 뭐한다? 사용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 편각은 우리가 뭐냐면요. 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진북이 있단 말이야. 진북이. 그런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좌북이 오른쪽에 위치할 때입니다. 좌북이. 그렇다면 내가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좌북을 본다면 요때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요? 요 세타를 편각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동편각이라고 합니다. 진북의 기준에서 좌북이 오른쪽에 위치가 됩니다. 동편각이에요. 동편각.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진북이 여기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좌북이 이 진북의 왼쪽에 보여. 진북이 좌북이. 그럼 왼쪽에 보이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하다가 서쪽으로 해서 서편각이라고. 그래서 서편각인지 동편각인지 정확하게 표시해 주면 진북은 자전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전 전체 찾기 쉽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복각하고 편각을 표시 못 찾을 수 있죠.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편각이라고 하는 건 진북과 누구 사이? 좌북 사이에 갖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편각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지구자기장과 의도에 따른 복각입니다. 지구자기장과 의도에 따른 복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북각값은 뭐다? 플러스 값이다. 자기적도는 북각이 뭐라고요? 0도고요. 남쪽은 북각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값인데 그게 무슨 얘기야? 위도가 높아질수록 복각은 뭐한다? 커진다. 남방으로는 복각은 관계없다. 뭐라고요? 위도가 뭐할수록 증가할수록 복각은 커진다. 선생님, 남방과 마이너스잖아요. 절대값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크기는 복각의 크기는 뭐로 표현해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각과 편각에 대한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심화는 개나 적으리라고 해요. 복각이 절대값 수행이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0도도 절대값을 넣어 플러스로 한다고 커진다고. 이 복각이 마이너스 값이나. 남방구에도 그 고유도가 있는 거죠. 남이 90도, 북이 90도. 그게 고유도예요. 그렇게 저렇게 커진다고 절대값이. 자, 그러고 나면요, 심화 과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물리에서도 안 가르치면 뭐가 나와요? 힘의 부대가 나옵니다.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자, 실제 얘가 뭐예요? 나침반에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얘입니다. 녹색으로 표현해볼까요? 나침반에 N극을 봤더니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이 방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야? 수평면이야, 수평면. 그럼 얘를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수평자기력과 그 다음에 뭐로? 연직자기력으로 힘을 두 개를 뭐야? 분해를 한다. 그랬을 때 연직자기력 쪽으로 나타나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복각이라고 하고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갖는 각도를 뭐라고 한다? 편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미선이라 그러죠. 30도, 60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경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세로들.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경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위선의 위도의 여러분 중심은 누구예요? 적도예요. 그래서 적도를 0도로 두고요. 위로 뭐라고요? 북이 90도. 아래쪽으로 뭐라고 한다? 남이 90도. 그럼 경선은 뭐가 됩니까? 경선은 영국의 그린치 선들 기준으로 해서 동경과 서경으로 모여 180도 나오는 거지. 기억나냐?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어디서 보는 거냐면 위에서 봤어요. 북극의 꼭대기에서. 그럼 북극의 꼭대기에서 시선 방향이야. 사람의 시선 방향을 여기다가 두고 나서 보았더니 이런 모양이 그려지세요. 그럼 가운데 꼭대기가 뭐지? 북극이 있죠. 맞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진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자북의 위치를 구한다. 옆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북. 그렇다면 여기가 뭐예요? 영도예요. 이게 30도선이고요. 위도 얘가 60도입니다. 그러면 A라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C라는 위치 세 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A 지점의 복각은 몇 도예요? 선생님, 자북하고 진북은 거의 일치한다고 봅시다. 약간의 차이만 뒀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적도에 있으니까 복각이 몇 도? 0도 아닌가? 복각이 0도일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자기적도에는 복각 얼마야? 0도라며. 얘기했잖아. 자북하고 진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평강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적도가 아니라 진북과 자북이 뭐한다? 일치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차이 안 둬요. 그러면 여기는 적도니까 몇 도야? 0도일 거야. 근데 B는 몇 도예요? 60도가 되겠네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뭐라고? 복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A의 위도가 몇, B의 위도가 몇 도인데? 60도니까. 그러면 C는 몇 도예요? C는 30도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A에서 본 평각 찾을 거예요. A에서 보면 각도가 이렇게니까 무슨 평각이다? 동평각이네. 근데 B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B에 가면 평각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그러니까 위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각도 커지고요. 위도가 커질수록 복각의 크기는 뭐한다? 증가하는데 편각도 뭐한다? 같은 위도 경도상에서는 편각도 뭐가 된다? 증가합니다. 편각도 증가할 거야. 그런데 똑같은 진북과 자북을 보는데 건너편으로 보면 뭐가 돼요? 진북에 대해서 얘는 오른쪽의 시가 무슨가? 얘네들은 동평각일 거야. 동쪽의 평각. 근데 이 시점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 보여요? 왼쪽에 보이지 않겠냐고. 맞아? 그러면 C는 무슨 평각? 서쪽의 평각에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각의 길이 증가하고 모두 평각의 길이도 증가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됨? 이해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각과 복각에 대한 예.
지구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2번입니다. 자, 이제 그 편과과 복합을 이용해서 대륙이동의 복원을 하는 작업이에요. 자, 고지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작이 질주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뭐라고 하냐? 고지작이라고 일하자. 고지작이. 그래서 고지작에 뭘 측정한다고요?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 당시에 뭐를 위도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지작의 값이 플러스라면 뭐라고요? 아, 북반구에 있었구나. 고지작의 값이 마이너스라면 뭐라고요? 아, 얘는 남반구에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석의 나이, 뭐예요? 생성된 연대, 그리고 복각, 그리고 고지작의 방향 등으로 대륙의 이동경을 뭐한다?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통해서 대륙의 이동을 뭐 할 수 있다? 복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암석의 나이는 그 암석이 생성된 뭐예요? 시대예요. 시대를 아는 거고요. 그때 복각을 추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 자기장에 대해서 어느 위도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 얘가 동평각인지 서평각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위치를 위도와 편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대륙의 이동 경로를 뭐한다? 복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의 북계 겉보기 이동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1950년초 누구예요? 유럽 대륙의 암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해서 자, 이 그림 보세요. 파란색이 누구라고요? 유럽의 대륙에서 측정한 뭐야? 지자기의 이동 경로입니다. 1, 2, 3, 4, 5. 1이 뭐예요? 현재의 현재. 1이 현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측정하나 북아메리카 대륙 측정하나 뭐야? 같겠죠. 그럼 5는 뭐야? 먼 과거예요. 그래서 멀리 따지면 연대는 누가? 5가 가장 오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 여기가 누구라고? 요게 현재의 지작이라고 해요. 현재. 그러면 원래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여러분들 유럽에서 볼 때하고 북한에서 볼 때 달라지나? 지자기는 뭐야? 지구의 지자기 수분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얘네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뭐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얘네 선들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일치하게만 만들어 보면 뭐가 된다?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을 회전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과거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는 뭐가 될 거예요? 서로 회전하면서 이동하면서 차이가 나게 생긴 거구나. 오케이? 원래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이렇게 붙어있다면 지정이가 뭐 할 거야? 서로 일치할 거라는 얘기야, 똑같이.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놈이 현재와 같이 뭐가 이동했다? 대륙이 이동을 하니까 그 5번 당시에 생성됐던 똑같이 현된 지구 자기가 못 나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야. 볼까? 자, 현재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자기의 북의 이동로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이유는 뭐다? 대륙이 이동했다. 지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대륙의 북부 수정은요, 뭐 한다고요? 북극의 이동경로, 지자기 북극의 이동경로를 일치시켜 보면 두 대륙이 모여있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뭐 했을 것이다? 뭉쳐 있었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을 통해서 본다. 과거의 북아메리카 유럽은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인도 대륙의 이동이네요. 얘도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인도 대륙. 자, 인도 대륙의 이동은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보실래요? 자, 7100만 년입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고요. 그 무슨 얘기야? 남반구에 있었네요. 7100만 년에 마이너스 49도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위도로까지 말마다 남반구 30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지금 5,500만 년 전에 얼마? 마이너스 21도에 복각하는데 그거를 그때의 지자기하고 진묵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다? 11도의 남반구랍니다. 그리고 3,800년에 제대했을 때 언제 플러스 60도래. 뭐예요? 북반구로 올라왔네요. 그럼 요 사이에 뭐 한 거야? 적도를 지나쳤다는 얘기죠. 누가? 인도 대륙.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남반구, 즉 누구예요? 남북 대륙과 붙어 있다가 그놈이 점점 북으로 뭐한다? 대륙 이동해서요. 현재는 플러스 36도에 물 받는다. 복과는 이제 위도가 몇 도 부근? 20도 N에 위치하는 누구랑 부딪혔어요?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 복각의 변화를 요 밑에 나와 있는 위도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밀하게 그 당시의 지자기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위도를 여러분 해석해서 내놓은 거 있대요. 이거 갖고는 여러분 뭐예요? 이걸 추론할 수는 없어. 단지 뭐라는 거야? 와, 복각이 마이너스였네. 남반구에 있었네. 그 남반구에 있던 게 뭐라고요? 플러스가 되었네. 북반구로 올라왔네. 인도 대륙은 뭐 했다? 아, 남반구에 있던 게 북반구로 이동을 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복각과 위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값이 얘가 뭐예요? 복각에 따른 위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49도에서 가서 뭐한다? 올라가서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약 30도에 쓰겠네.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21도에서 올라가면 뭐다? 아 그렇구나. 얼마야? 11도에 쓰겠네. 플러스 6도에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아 여기서는 북방으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또 하나예요. 자, 인도 대륙의 이동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위도 차이로 계산한답니다. 그래서 1도 간격이 얼마라고 약 110km 나오는데요. 그래서 위도 몇 도에서 30도 S에서 북반구 얼마? 11도 S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야? 9도가 올라왔으니까 약 9 곱하기 얼마다? 아, 19도가 올라왔군요. 2090km야. 그럼 그 당시에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7,100만에서 얼마? 5,500만을 빼고요. 그리고 그거를 센티미터로 계산해 얼마다? 13.1cm per 년이래. 그러면 무슨 얘기야? 아, 여기 사이는 이 이동 속도로 이동을 했는데 전체 이동 속도는 뭐 한다고 해요? 점점 느려졌어요. 그리고 평균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 50도의 유도 차이를 나타내니까 약 얼마다? 1년에 7.7cm를 이동하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1년에 7.7cm면 여러분들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거야. 어? 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북한 공작원들이요. 휴전선을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어? 땅굴을 파긴요. 혼자서 땅굴 파갖고 여러분들 뭐 죽을 때까지 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넘어오냐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야, 이만한 뭐예요? 숲, 갈대 같은 거 있잖아. 갈대 같은 게 있으면 얘를 떼라고 있대. 땅을 꺼요. 그러면 잔디를 이렇게 떼내듯이
잔디를 떼내듯이 땅을 파서 이렇게 뜬다고. 그럼 얘를 끌고 옵니다. 자기 몸을 숨겨서 어떻게? 하루에 얼마? 1시간에 1m씩. 그럼 니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움직이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휴전선 근처부터 뭐한다? 지뢰가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휴전선이 있으면 DMZ 있잖아. 남방공개선이 있고요. 북방공개선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가운데가 휴전선이면 여기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무장들은 DMZ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옷을 여기서 씁니다. 실제로는. 근데 밤이 되면 뭐하냐 하면 매복조가 들어가요. 어디에?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서 뭐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매복하고 그러고 나와요. 누가요? 어? 누가요? 왜? 누가요? 네가요. 앞으로 군대 가면요. 어? 그래서 수색조라 그래요. 수색조. 그래서 전방에 수색조 가게 되면 밤새 여기에서 뭐한다? 근데 얘가 무슨 초소같이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땅을 파갖고 위에 그냥 판초를 덮어놓는단 말이야. 분쇄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뭐야? 전방 부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쫄병 때는 간섭 잡겠다고 보는데 한 일병달 모아니까 자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여기를 싹 와갖고요. 여러분 총구에다가 장미꽃을 꽂아놓습니다. 감력훈련이에요. 장미꽃을 꽂아놓고 간다니까. 미안. 경계 선다고 이러고 서갖고 졸고 난 다음에 딱 눈떴으니 여기 장미꽃을 있어. 섬뜩하지 않겠냐? 근데 죽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단식이 안 돼요. 살살살살 와갖고 뭐한다. 여기까지 와갖고 싹 꽂아놓고 진짜로요? 용감한 줄 알아? 진짜예요? 응. 싫어해요? 넘어온 놈이 뭐 했다? 얘기한 거니까. 스와이거는, 응? 은밀하게 움직인다니까. 그럼 7.7cm, 1년에 7.7cm면 보여, 안 보여? 안 느껴진다니까. 사람들은. 됐냐? 자,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역의 이동과 복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얘죠, 이게. 자, 이 고지작을 통해서 지배, 땅덩이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5분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완자쌤 비법 특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법 특강. 고지작의 대류 이동 복원에 대한 얘기.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고지자국의 겉보기 이동과 대륙의 이동 경로인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모의고사 출제 문제예요. 자,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림은 현재 대륙의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국의 위치를 나타냈답니다. 볼게요. 현재 대륙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기별 고지자국의 위치가 200MA, 100만 년이네요. 2억 년 전에는 여기, 1억 5천만 년에는 요점, 1억 년 전에는 여기, 55천만 년 전에는 여기, 현재는 얼마야? 좌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자, 고지자기의 극은 이 대륙의 고지자기의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 그죠? 그리고 실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북의 위치나 진북의 위치가 뭐하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북과 진북이 같다. 평각에 대한 얘기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왜? 평각은 지구가 원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제 지구 자기장이 변한 걸까?
아니야. 누가 이동하는 거야? 대륙이 이동하는 거야. 대륙이. 그렇다면, 자, 200MA 때는 여기가 지금 뭐예요? 북극이었어요. 그럼 원래 대륙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가 아니라 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야, 대륙이. 200MA, 2억 년 전에는 여기가 지금 지구자기장, 지구 변하지 않았다고 지리성의 북극에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진북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200MA 때는 그 진북과 대륙의 사이가 뭐하다? 되게 좁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요때가 뭐다? 200MA일 때의 뭐야? 대륙의 위치죠. 그러면 150MA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현재 뭐가 된 거야? 대륙의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0MA일 때는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어. 150MA일 때는 좀 더 떨어지고요. 100MA 되니까 이렇게 떨어졌고요. 얘가 뭐가 됐다? 현재 위치는 뭐가 됐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됐다. 또 질문할 거지? 지금 멍하고 앉아있다가. 서울에서 응? 드랙 이동해서 멀어졌다. 대륙 이동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200mA를 땡기세요. 200mA를 0에다 갖다 놓고 뭐 한다? 대륙의 위치. MA가 시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시프트 시키라고. 200mA일 때 두 점을 0에다가. 그리고 150mA를 요 사이 거리를 갖다 붙여. 그러면 이렇게 뭐 한다? 위치가 나오니까 현재 200mA에서 현재까지 대륙 이동하는 거 북극의 크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얘는 감소했을 거예요. 왜? 극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가 적도에 가까운 곳으로 뭐하니까?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위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도가 낮아졌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륙의 이동과 지적의 북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1번이 현재 뭐라고요? 1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2번은 뭐야? 이렇게 3번은 이렇게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니까 얘네들 뭐한다? 여기 나와 있는 북아메리카를 뭐하는 거예요? 방향을 반시경으로 뭐야? 회전을 시켜보면 뭐한다? 유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유치하게. 그래서 대립이동하자 두들겨서 조사 지적의 북의 이동료는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일치할 것이다. 같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 이 지적의 북극의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하고 회전에 대한 얘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공부하세요.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뭐가 나옵니까?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판의 경계의 종류예요. 뭐라고요? 자, 상대적인 판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산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 뭐가 있죠? 해력이나 열곡이 있을 거야. 지형으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서로 모여드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게 뭐예요? 해부나 그 다음에 곡선맥이나 아니면 호상열도 그죠? 이런 것들 지형들이 나타날 거야. 그지? 보조령 경계는 뭐예요?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얘기해서 우리가 보조령 경계라고 하고 여기에 되들긴 지형은 뭐다? 변환단층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 요건 언제 했어요? 통합학에서 했어요. 통합에서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발산의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가 뭐하는 곳? 상승하는 지역. 그래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죠? 뭐가 발달한다고요? 해령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열곡이 발생하는데 장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장력은 뭐래요? 장력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하고요. 가운데를 몰려드는 힘을 뭐라고 한다? 행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력과 행압력은 뭐라고 구분하세요?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무슨 단층? 정단층.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는 정단층이 주로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행압력에 의해서는 뭐가? 역단층이나 스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구조로, 질구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로 나타나는 지각변동이면 화산활동하고 천발진이 나타납니다. 천발진.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대서양 중앙해력, 동태평양 해력,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인도양 해력, 아이슬란드 열곡대. 그래서 뭐야? 여러 가지 열곡대와 해령대가 뭐한다? 이 안에 포함이 될 거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두 개로 나누죠. 서평 경계, 밀도가 큰 쪽이 아래쪽으로 뭐야? 기어 들어가면서 섭입이 되면서 만들어진 경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서평 경계가 만들어지고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수렴에서 만들어진 경계도 있다. 그래서 섭입하면 뭐 한다고요? 판이 소멸이 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주로 해구나 토상열구나 스kop산맥의 지형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는 화산활동에도 나타나고 천발에서 목까지 신발지까지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안데스 산맥, 그리고 뭐 히말라야 산맥, 그다음에 뭐 있냐? 아이르산 열도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해구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충돌환경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는 화산활동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는 꼭선맥에서.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하고 알프 산맥은 뭐다? 충돌형 수렴형 경계다. 그리고 고전형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나타나지 않는 경계이죠.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뭐예요? 이게 판이 어긋나서 만들어지는 변환단식이 주로 발달하고 여기서는 뭐만? 지진인데 무슨 지진만? 천발주만 발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지? 이거를 일일이 뭐한다? 설명을 하는 게 묻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판의 경계에 대한 부분에서요 우리가 각각의 위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A가 뭐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이다 혹은 알프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A에서 H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다. 무슨 경계? 충돌의 경계다. 그 다음에 B가 뭐라고요? 이게 일본 해구죠. B가 일본 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필리핀 해구. 여기에 표현되는 필리핀 해구예요. 필리핀 해구인데 여기를 필리핀 해구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그래서 얘는 왼쪽에 무슨 판? 필리핀 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판? 태평양 판인데요. 얘네들 이동방이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판인데 태평양 판의 밀도가 커서 아래로 섭입이 됩니다만 얘네들의 이동방이 필리핀 판은 왼쪽이고요. 태평양 판은 왼쪽인데 누구의 이동도가 빨라? 태평양 판의 이동도가 빨라서 섭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필리핀 해구라 혹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여기도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아일루산 열도라는 게 나와요. 아일루산 열도. 그래서 여기도 뭐다? 수렴형 경계입니다. 아일루산 열도.
그 다음에 C가 누구예요? C가 산안드레아스라는 뜻인데 이 산안드레아스라는 뜻은 요 이동 방향, 태평양판의 이동보다 구간메탈 이동 방향에 대하니까 이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디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D가 뭐라고요? D가 동태평양 해령도 있고요. F가 누구예요? 대서양 중앙해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E가 뭐라고요? E가 페루, 칠레 해구고요. 그 뒤에 안데스산맥이 만들어지죠. 서평 경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해구도 만들어지고 스콕사맥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G가 누구라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다. 그죠?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여기에 뭐예요? 대륙의 주변부가 있고요. 대륙의 주변부가 있고, 대륙군, 대륙사면, 대륙대, 해구. 그리고 심해도에서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해령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쭉 가서 얘가 뭐합니까? 서부대잖아, 이제.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국이라고 합니다. 해령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두 줄로 쭉 표현하는 이유가 능선이에요, 능선. 우리가 해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양저 산맥이다 혹은 대양저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양저 산맥이다 혹은 대양저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돼요? 멘틀이 상승하는 위치에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질까? 새로운 해양지각을 형성해서 그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뭐가 되는 거야? 나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열이 많은 배우에서 열국이라고 하고요. 위에 보면 요 능선이 두 개의 능선이 뭐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표현할 때 뭐야? 두 가닥으로 표현한 이유. 그래서 해령을 능선의 양쪽으로 가면서 뭐라고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오래되고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수심은 깊어진다가 뭐다? 해양적 상승의 증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이 생성이 되면 해구인 수렴형 격에서 뭐한다? 판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해구에서요 이렇게 여러분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며 서북대에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요 지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죠. 그래서 베니오프 지진대는요 해구에서부터 어디로 갈수록 해구에서 대륙판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진원의 깊이가 뭐합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리고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삭제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압력이 생기고요. 함수 광물이라고 합니다. 함수 광물입니다. 함수 광물. 해양 지각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이 있어서 걔가 포함이 되면 농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그마가 발생을 하고요. 그 마그마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섬을 만드는데 그 발달된 화산섬을 뭐라고 한다? 호상열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일본과 필리핀이죠. 일본과 필리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무슨 지형이다? 발사년 경계고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이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원래는 해령이 쭉 있었을 거예요. 해령이. 그래서 가운데 지진이 쭉 발생하거나 마그마의 화산을 나타나는 열곡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거든. 멘틀이 상승하는 양이 다 똑같을까요? 지형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무슨 속도?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요 약한 분이 뭐합니까?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져서 해령이 어긋나 있는 경기죠. 요렇게 어긋나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수평이동단층이다. 수평이동단층이다. 혹은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를 뭐라고 한다? 주향이동단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위에 왼쪽, 위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얘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는 괜찮아요.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그나마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긋나 있는 경계부에 들어있는 얘는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바뀌었군요.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뭐예요? 서로 계속 부대낀단 말이야. 그럼 뭐야?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진의 발생 비율을 보면 해령이 많을까요? 변환단층이 많을까요? 변환단층이 훨씬 더 지진의 빈도가 커요. 해령보다. 분위기 알겠습니까? 이거 갖고 모의고사 냈더니 학생들이 다 틀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놓고 지진의 빈도를 이렇게만 표현하면 뭐예요? 누가 해령이고 누가 변화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가지고? 야, 지진의 빈도가 여기가 훨씬 더 많네. 여기가 변환단층이구나. 그렇다면 이게 해령일 테고 얘가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는가?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무슨 지만 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구분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자,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지진의 종류를 얘기한다. 지진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천발진이라고 하는 건 진원의 깊이가 얼마? 0에서 7km입니다. 그리고 중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진은 바로 안 나와요. 중발진은 진원의 깊이가 70에서 얼마? 약 300km까지예요. 그리고 신발진이라고 하는 건 얼마다?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하예요. 그 깊이 밑에서 뭐가 되는?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겠죠. 이상이 되는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뭐라고 한다? 신발진입니다. 그럼 요거 3개만 놓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3개 다 나타납니다. 발사형 경계에서 누가 빠지죠? 신발 빠지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가? 화산활동이 빠져요. 화산활동과 신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진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넘어갑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네요.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지구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이 미치는 뭐다? 공간이다. 자기력선을 따라 나침반의 지차를 좌측에 움직인다. 나침반의 자체에 수평론과 이루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독각. 그래서 독각물은 뭐다? 플러스. 남방물은 뭐? 마이너스. 진북과 좌북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 편각이라 해서 오른쪽 각도는 동편각, 왼쪽으로 쓰는 거 뭐라고요? 서편각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질의 상태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지자기라고 하죠. 고지자기. 그래서 고지자기에 뭘 이용해서요? 독각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암산자들이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아니 지이틀 동안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 북서가 유라시아 대가 충돌하면서 무슨 산맥?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을 뭐한다? 형성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판의 경계입니다.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판이 생성되고 뭐라고요? 발산형 경계다. 그 다음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로 서평경계도 판이 소멸되는 경계를 뭐라고? 수렴형 경계다. 판이 어긋나는 경계라고 합니다. 판의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고전형 경계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발산형, 소멸형, 고전형 경계에 대한 얘기 기억하기.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말입니다. 자, C입니다. C. 자, 과거와 미래의 대립분포의 변화를 과거는 뭘 통해서? 고지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요. 미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뭐해서 추론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12억 년 전에도 실제 추대립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로디니움. 약 12억 년 전 무슨 시대죠? 성캄브리아 시대겠네요. 성캄브리아 시대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이네요. 판게아가 형성이 됐죠. 고생대 말, 중생대 총이다. 중생대 시작이 얼마라고요? 2만 5천 2억 5천 2억 5,200만 년 전이죠. 2억 7천만 년은 무슨 얘기다?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보면 판게아가 생기고요. 북반구에 무슨 대륙? 얘가 헤어지면서 가운데 테티스가 나타나고요. 로라시아 대륙과 곤두아나 대륙은 뭐야? 아닙니다. 로라시아 곤두아나. 그러다가 이 남반구 쪽에 뭐예요? 붙어있던 인도들이 뭐합니까? 연락에 올라가서 누구랑?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내고요. 대서양의 뭘 통해서? 해양적 확장성을 통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데, 오케이?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뭐가 됐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대륙이 모이기 위해서 뭐합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 뭐가 생긴다? 수렴형 경계들이 주로 발달할 거야. 그러면 이 초대륙이 모였던 초대륙이 멀어지면 뭐가 되냐? 발산형 경계이 열곡이 발달하면서 뭐예요? 서로 멀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판탈라사로 얘기가 나오네요. 판탈라사, 테티스의 로라시아, 곤두아나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게가 형성되면서 무슨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제기했죠? 대게나. 대게다가 대리분석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언제? 중생대 초예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로라시아 대륙과 뭐야? 동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형성이 되면서 남대서양이 확장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6천만 년 전이니까 언제예요? 신생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팔라치아 산맥이 여러분 어디예요? 북아메리카에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끊겨서 유럽에도 있어요. 과거에 뭐였을 것이다? 같은 대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서양이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의 반대인이 뭐라고요? 칼레도니아 산맥으로가 아닙니다.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자, 그리고 미래의 대륙부터죠. 야, 로디니아도 있었고 판게아도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게 대륙이 합쳐졌다, 멀어졌다, 합쳐졌다, 멀어졌다가 반복이 되는군요.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해서 대륙의 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 년이나 2억 5천만 년의 새로운 트랙의 형상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예요? 대서양이 계속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서양이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진 겁니다. 태평양이 다시 넓어지면서 뭐한다?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초대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충돌형 관계가 주로 발생을 하고요. 분리되는 과정에서 열곡되나 뭐가 해령이 주로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초대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프리카 열곡대 잘 보세요. 아프리카 열곡대는요, 현재 아라비아판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뭐예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뭐가 돼요? 열곡대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열곡대로 뭐가 많이 가.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뭐 할 거다? 계속 분리가 될 거라는 얘기지. 분리가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대체한 미래의 대륙부입니다. 미래의 대륙부를 보니까 앞으로 얼마 후에 2억 5천만 년 후에 초대립부가 한계와 울티마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은 좁아지다가 넓어지고요. 대서양은 현재보다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져서 사라집니다. 인도양은 대륙 사이에 갇혀 뭐가 될 거다? 내해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 뭐한다? 거의 대부분의 대륙들이 뭉쳐있을 거라는 거죠. 초대륙을 형성할 거다. 그죠? 가능성은 점점 뭐 한다고요? 커진답니다. 자, 볼게요. 개념하기 문제는 지휘시대의 대륙 분포의 변화 약 12억 년 전에 무슨 대륙? 기억하냐? 로디니아. 고생들 말해 뭐예요? 한계야. 그 다음이 대륙들을 모이는 과정에서 뭐가? 소려명 경계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의 뭐와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을 분석할 미래 대륙을 뭐한다? 예측할 수 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뭐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분석 문제 여러분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푸시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걸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는데 쭉 넘어가세요. 지구 자기장에 대한 문제, 자기장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그리고 3번 문제도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문제만 해결하고 갑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3번 문제를 여러분들 보세요.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상에. 지금 얘도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나요? 어느 대륙의 현재 위치랍니다. 대륙은 현재 위치예요. 그죠? 시기별 고지자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죠? 고지자기 극은 추정한 지리상의 극이고 뭘 통해서? 고지자의 방향. 실제 지상의 현재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얘기라고? 진북과 자북이 서로 같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원래 이 지금 80MA 때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얘를 어디로?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륙 안에는 실제 지층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지층이 지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80MA라고 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고지자기는 지금 적도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현재. 오케이? 그러면 60MA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한다. 60MA일 때는 약간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40MA, 20MA 했더니 현재 0에서는 뭐예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지구자기가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한 거네요. 아니야. 지구자기장은 여기에 지구의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 누가 이동했어? 대륙이 이동했단 말이야. 응? 대륙이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80MA에서 대륙은 적배 위치했다고요? 요 사이 거리 보세요. 딱 미터 몇 도예요? 경선 30도 간격이란 말이야. 아니야. 어디에 있었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었어. 북반구의 위도 몇 도 부분? 60도분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얘네 사이의 간격이 경선으로 하나밖에 안 돼. 경선 하나의 간격이 몇 도라고요? 3도라 했으니까. 이게 지구자기장을 여기 있을 때 대륙은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60도에 있었고 북반구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점점 뭐가 된 거야? 가까이 있다가 뭐가 된 거니? 멀어진 게 맞으니까 저희로 이동했어. 그럼 고지자기의 복과가 뭐였을까? 감소했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대륙의 이동 방향은 시계방향일까요? 반시계방향일까요? 시계. 우선은 반시계 왕선. 반시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자기장도 보면 과거의 지역을 꺾고 가셔야 돼요. 과거에서 현재로 와버리면 뭐야? 시계방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뭐야? 지적의 이동이라고 본 거란 말이야. 근데 누가 이동해서? 대륙의 이동해서 나타난 거니까. 대륙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방으로 회전해서 뭐한다? 지적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는 얘기죠.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이거 갖고 틀린 학생이 되게 많아. 다 맞지? 니은디귿. 에이, 찐우. 니은디귿 맞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요 지자기 문제에 대한 얘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왜? 요거 딱 지나면 뭐야? 더 이상 안 보여주는데? 35페이지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네 문제밖에 안 내놓던데, 완자는? 그지? 35페이지 지나니까 없지. 자, 그래요.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겠죠? 35페이지까지 문제를 뭐 해라? 반드시 풀어 오세요. 내용 확인하시고요.